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판 뉴스 시간에 오늘 특별 앵커를 맡게 된 개그맨 정삼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이수견입니다. 오늘 그 날씨도 좋은 그 주말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가족들이 편안한 시간을 또 보내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무거운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삼식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업이 개그맨이라 원래 좀 웃기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 사고 소식을 하나 좀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저 인천 형제 라면 사건 혹시 기사 보셨나요? 네,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때문에 많이 아침에 나오면서 아침에 뉴스 잠깐 봤거든요. 네. 나오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 좀 흘리고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내용을 접하셨겠지만은 좀 마음 안타깝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의 미추홀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생 이 자녀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배고픔을 못 이겨 라면을 끓여 먹다가 집안에 화재가 나고 또 그 초등학교 3학년 형은 동생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사이에 전신의 40%에 이르는 부분에 3도 화상을 입게 된 그런 이게 지금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벌써 이웃에게 3건 이상 아동 방임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 혐의로 얼마 전에 또 입건까지 돼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도 받고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 본인이? 네, 정신질환 치료 중이다. 이런 약간 불안 증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엄마하고 지금 같이 사는 것보다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그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친권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그런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법적이 그런가 보죠. 그게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적인 효력이 없대요 지금. 이게 권고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고. 그러니까 아이들 보호시설로 맡기세요. 아이들 보호시설로 맡기세요. 근데 이 엄마가 싫은데요, 우리 애 내가 책임질 거예요 이러면은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 정상이 아닌데도 아닌데도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본인이 이게 불리할 때는 그걸 더 확대시키고 네. 본인이 유리하면은 좀 축소시키고 그런 것 같은 얘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현재 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네. 이렇게 막 아동 방임 주민들이 오죽했으면은 3건을 넘게 신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 집이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니까 그 사진도 아까 있는 거 보면 집안이 엉망이던데. 그거는 지금 불나서 다 소실내버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주민들이 그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는 아이들을 좀 약간 비위생적인 환경에 두게 했다거나 아니면 좀 쓰레기 같은 걸 좀 집안에 좀 방치를 했다거나 악취가 나고 또 아이들이 막 배고파서 또 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생이니까 애들이 얼마나 막 울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발견돼서 그것도 보면 벌써 작년부터 해서 3건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유치원 다닐 나이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 벌써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랬구나. 심지어 유치원에도 안 보냈대요 지금 이 엄마는.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유치원도 안 보내고. 네. 그리고 심지어 사고 당일날 어머니는 이 아이 화제 장면이에요. 애들이 저 지옥 속에서 그 몇 시간을 버텼을 거 생각을 하니까 나흘째 의식을 불명 상태라 그러네. 아이고 참. 아무튼 저렇게 사고 현장이 발생이 됐는데 이 어머니는 당일날에도 친구 집에 놀러 갔었대요. 사건 당일 이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방치한 채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뭘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럼 아이 밥이라도 해놓고 가지. 아이들 밥도 안 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라면을 끓여 먹은 거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이고 1학년이면 요즘 애들 똑똑하니까 밥통에 밥이라도 있고 애기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카레도 좀 끓여놓고 돈가스도 좀 구워놓고 소세지도 좀 이렇게 구워놓고 이랬으면 애들이 밥을 안 챙겨 먹었을까요? 근데 엄마가 내가 보니까 그런 이 아이들 챙기는 데를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집안에도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치우지 않고 방치된 주민 신고가 상태로 들어올 있잖아요.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만큼 집안이 엉망이었다는 거야.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그러면은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쵸. 아이들이 말 그대로 최소 생계 수단인 라면을 먹으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행위에서 저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일단 기가 막힌데 그렇죠. 이 와중에도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냐? 엄마가 애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가. 어. 그러면 계속 아이는 내가 돌보고 있겠다. 그게 결론은 뭔가 뒤에 뭐 그 결론이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자,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지금 계속 이 신고도 들어오고 이런 엄마의 이 신고, 그러니까 주변 주민 신고랑 접수된 건들 때문에 이 어머니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거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현 상황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학년 학생이 예. 지금 전신에 40% 3도 화상을 입었어요. 40%는 자기 몸 전체. 그럼 동생은 또 왜 경미한 화상, 1도 화상만 입었느냐? 형제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서 뺀 자식들을 어떻게 그 부모가 진짜 자식 요만큼 다치는 걸 그렇게 막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막 100배, 그렇죠. 20배, 막 네. 1000배, 만배 네. 아프다고 하시는데 이 불길의 이 화마의 고통 속에서 이 형이 동생을 감싼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감싸고 이게 동생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형은 지금 40%에 이르는 온몸에 이 마음 피부 부위 아프다.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지금 국회에 계신 여러 많은 어르신들께서 좀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이거를 이런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 아동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는지, 또 이 아이들을 이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조치는 왜 없는지, 이런 게 조금 불편하네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네. 막 되게 막 일자리를 막 수십 번 있는 남편이 나와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일자리에서도 굳건하고 경제력도 좋은데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이를 챙기지 못하는 엄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빠는 애들하고는 너무 재밌게 잘 노는 거야. 아빠는. 근데 이 아빠가 애들이랑 막 놀고 어질러 놓으면 또 치우는 건 엄마 몫인 거예요. 엄마는 피곤한 거야. 아빠를 안 치우고 엄마가. 그래서 결국 둘이 이혼하게 됐는데 이혼의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아빠한테. 아빠한테. 예. 뭐 맨날 막 여기도 지금 보니까 아빠는 없는 것 같아. 아빠 없지. 이게 아빠도 책임 있어 이게 지금 보면은 낳기만 했다고 자식이 아니거든. 네. 그럼 자기 버려놓고 갈 게 아니거든. 근데 거기 영화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등장을 해요. 사회복지사가 등장을 해서 이 복지사의 허락 없이는 아이들도 못 만납니다. 아, 복지사. 네, 복지사 가서 철도 철미하게 네, 관리해 주는 체크를 하는 거죠. 예. 자, 지금 직장은 구했어요. 그리고 또 뭐 급여는 얼마나 받아요. 현재 거주지는 어떻고, 그리고 지금 뭐 정신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지금 누구랑 동거를 하고 있으며, 막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다 인정이 됐을 때 이 자식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죠. 그렇게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매번 해외 사례들 막 선진국 사례들 해가지고 좋은 거 본보기 따다가 많이 적용을 시켰잖아요. 실패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이들 인성교육이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네. 지금 뭐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그런 그렇죠, 애들도 그렇죠.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부합하게 맞추되 현지 법과 이렇게 좀 조율을 해서 이 해외 법도 들여와야 되는 건데 뭐 이건 좀 딴 얘기니까. 그렇지만 해외에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 건 또 안 갖다 써요. 뭐 이상한 쓸데없이 실패한 법들 다 갖다 쓰면서 이렇게 좋은 법들이 있는 건 또 안 갖다 씁니다. 아이들은 이 엄마 밑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아이들은 이 엄마의 선택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이 본인들이 좀 더 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모를 만난 것도 죄가 아니고. 누가 그래 태어나고 보니까 네. 나의 엄마더라. 네. 어디에 태어났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음. 엄마들 그 선택에 따라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지금 그러면 이 애 아빠도 그럼 좀 양육비라도 똑바로 주든가. 줄 형편이 안 되나 보지. 그러니까 둘 다 능력 없는 부모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들은 무슨 일? 그럼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거는 이런 아이들을 따로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될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그런 면에서 이수경 회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뭘? 아드님께서 부동산 쪽 공부를 맞아. 하셨잖아요. 예, 그죠? 예. 지금 공인중개사로 예, 하고 있죠. 활동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정말 부모 자격 없는 이 엄마 아빠들 보내버릴 땅은 없나요? 어려울 때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진짜 그 땅 좀 네. 그 확보해서 아드님 보고 부지 좀 봐달라고 네, 했어요. 좀 제대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그래, 보내야 되겠구만. 이 엄마 아빠들 교육을 시켜서 네. 아이들을 똑바로 관할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키워야 된다. 이런 의무감과 이런 윤리의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좀 설립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엄마를 보면은 이 아이를 어떤 이런 우리 좋은 여기 미추 보면은 시설도 있어 아동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도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안 보내는 거잖아요. 네, 거절한 거. 그리고 거절하고. 여기 인천 미추홀구에는 이게 강제성이 또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추홀구랑 인천교육청이랑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좀 서로가. 예, 서로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앞으로 이런 이제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금씩 엄마의 이게 그 병원에서 그 감정이 나올 게 정신적인 이게 감정이 나올 게 아니에요. 네. 진단서가 네. 나오면 거기 맞춰서 이 강제성도 좀 띄워야 되긴. 아까 앞서서 다른 나라 예를 사례를 들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만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교육받고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온전한 교육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돌봄 교사가 있는 예. 복지 시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엄마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 16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엄마는 차라리 직업 교육을 받거나 좀 차라리 시간을 내더라도 그렇게.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 불안 증세,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같은 이런 병세도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그렇지. 그때 이걸 지급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이제는 이번에 아마 이런 사건을 위해서 이 지금 미추죠, 네. 미추구에서는 아마 그런 그 이 아이 네, 엄마들 미추홀구, 위해서 예.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리 이 사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사건이 터져야만 다시 이제. 우리 근데 걱정되는 게 이런 시한폭탄이 지금 세상에 많이 널려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정신질환에 이게 지금 심각한 증세라고 또 한부모 가정에다가 좀 되게 취약한 환경인데 법적으로 이 자녀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비단 이거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얼마나 또 많은 또 취약계층이 있을까. 이 점점 우리 지금 저기 그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그 옛날에는 왜 부모들이 아까 엄마처럼 이렇게 참고 사는 그런 그 부모들이 있었다라면 애착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러지 않고 뭐 이혼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시스템을 제대로 우리가 도입해서 반강제성이 있더라도 이런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아이들은 우리 지자체나 나라에서 좀 엄마들 교육하든지 아이들의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예, 아이들을 예. 좀 교육시키는 그런 기관 제도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부모를 위한 교육기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 두 가지가 다 마련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좀 좋은 그 제도를 외국 사례도 들어줬는데요. 앞으로도 저도 귀담아 들어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의도판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이제 오늘은 이 지금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좀 예. 제가 보태자면은 지금 자리 많이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 많이 아프실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귀를 기울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예. 표 생각해서 어떤 퍼주기식이 아닌 정말 적재적소에 써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역시 예. 우리 오늘은 또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여의도판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저희 더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의 명문 한강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1종, 2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까지 매일 자체 시험으로 보다 확실하게 탁월한 접근성,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강사진 운전면허는 역시 한강 자동차운전 전문학원